안녕하세요. 주식 투자하다가 상장 폐지 경험하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한국 주식으로는 그래도 상장 폐지는 안 당해봤는데 미국 주식으로 제가 상장 폐지 당했습니다. 캡처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97%, 98%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좀 알려드리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가 깨달은 것들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 얘기를 해야 되죠. 첫 번째는 알고 투자하는 건 그럼 뭐 얼마나 되나요? 사실상 우리 팔란티어 뭐 알아서 투자하나요? 뭐 애플을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삼성전자는 뭐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기업을 선택하고 투자를 했는데, 다른 그래도 알려진 기업들에 비해서 이 회사는 너무 작고 정보가 더 없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투자를 했고 계속해서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저는 손절을 절대 안 하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거든요. 국내 주식 하면서도 여러 차례 손절을 경험했었고, 그걸 아닌 것 같으면 마이너스가 얼마더라도 팔고 나오는 게 속이 편한 투자자인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자체가 너무 없었던 종목을 산 거죠.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실 국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주식인데 상장 폐지가 된 거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거를 매도할 수가 없잖아요. 증권사에서 카톡이 오더라고요. 종목병, 티커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 종목은 티커가 이렇게 변경됐고 매도를 원할 시에는 이제 증권사로 문의를 달라, 이렇게 이제 카톡이 왔는데 그걸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팔고 싶다고 해서 팔릴까요? 그래도 아직 회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는지 이 종목이 남아있긴 하고요. 다만 이제 상장에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상장이 폐지가 되면 우리가 사는 것도 그리고 파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당연히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뭐 이러기도 어렵고요. 계속 마이너스 97%에서 98%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제가 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 몇 년 동안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 듣고 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남의 말이요, 뭐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 같은 직장 동료, 뭐 부장님, 팀장님, 뭐 과장님, 대리님 이런 분이 아니고요. 저는 증권사에서 추천 종목을 보고 샀어요. 뭐 유튜브 방송에서 자주 나오시는 증권사의 어떤 전문가 분이 쭉 주식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추천 종목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여러 개 종목이 있었죠. 그 중에 이 기업이 들어있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망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강요하진 않았어요. 이제 추천 종목만 믿고 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증권사의 추천 종목을 굉장히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이번 달에 들어왔다가 다음 달에 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목을 언제나 찾길 원하시잖아요. 발굴하길 원하실 텐데, 그런 어떤 영상이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열어주는 세미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막연하게 이 추천 종목만 보고 그냥 여기서 추천하는 거면 나도 사도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저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산 거였다니까요. 그러면 왜 망했냐? 두 번째 이제 이유가 나가죠. 이 기업이 너무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사지 마라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가급적이면 1억 미만의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아예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더 마음 편하실 것 같고, 나는 돈이 좀 많아서 이런저런 회사를 다양하게 사보고 싶어,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망하지 않으려면 꾸준하게 기업의 실적과 그 뉴스들을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더라도 이런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부족했던 거는 정보도 너무 없었고 별로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 되면 오르겠지, 이런 안일한 태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업의 실적 그리고 동향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투자를 하면서 이런 일을 겪지 않거나 혹은 이것으로 인해 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비중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 적자 기업은 사실상 이제 흑자를 내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매크로 이슈에도 흔들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한 번에 쭉 빠져버리면 또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또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적자 기업에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비중을 좀 작게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타기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했던 비중만큼만 처음에 딱 투자를 하시고 뭐 매크로 때문에 빠지든 다 같이 빠질 때, 그럴 때 절대 물타기 해서 비중을 늘리지 않으시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이 왜 이렇게까지 2천만 원이 투자가 됐냐? 처음부터 2천만 원 넣었던 게 절대 아니거든요. 처음에 조금 넣었어요. 근데 빠질 때 이제 물타기를 저도 조금씩 한 거죠. 아, 이거 조금만 이렇게 더 사면 뭔가 수익이 날 것 같은데? 뭐 몇 프로만 올라주면 거의 뭐 본전 회복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조금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2천만 원이 됐는데 절대 본전이 오지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무섭게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미국 주식은 하한가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재가 터지고 기업이 이제 망할 것 같은 뉴스가 나오니까 하룻밤 사이에도 굉장히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물론 그런 뉴스가 있는 것조차 저는 또 몰랐습니다. 나름 그때는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규모가 작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일찍 투자를 들어가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시더라도 반드시 남의 말을 듣지 마시고 증권사에 있다고 해서 그냥 사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조사를 해서 스스로 어떤 매수의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매도의 기준도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왜 사야만 하는지 스스로의 이유를 찾으시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봐도 이 기업을 소개하는 유튜버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꾸준하게 기업의 실적과 동향을 체크하면서 내가 매수를 했던 이유가 살아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비중을 작게 사시라는 거, 그리고 절대 물타기로 비중을 키우지 마시라는 거. 괜히 손실폭만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2천만 원이나 정말 다 날려먹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멀쩡하냐,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냐? 사실 이 계좌에 제가 투자금이 1억이 조금 넘게 들어 있고요. 그 중에 2천만 원이면 20%나 이제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크게 났고 계좌 전체 수익률은 이제 360% 정도 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캡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은 거의 제로가 됐지만 나머지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가 엄청 크게 이제 오른 거죠. 물론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오른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걸 좋아하는 투자자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좀 크게 오른 건데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를 이제 여러 종목을 골라서 하실 텐데 그 종목이 다 잘 될 거를 바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다른 건 이미 다 플러스인데 아, 이것만 마이너스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막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면 모든 씨가 다 성공적으로 새싹을 터뜨리고 다 잘 되진 않거든요. 그 중에 분명 축정이들이 있어요. 전 주식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여러 종목을 하실 텐데 거기서 이렇게 한두 개 정도 망할 수 있다, 이미 각오하시는 게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요런 종목들이 좀 안정적으로 잘 가줄 거야. 이렇게 적절히 좀 섞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수익률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망하는 걸 보시지 마시고 계좌 전체 수익률을 보시면서 좀 큰 뷰를 가지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 망하더라도 다른 것들로 충분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면 절대 망한 투자가 아니잖아요. 주식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여러분? 계속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건강을 해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워렌 버핏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맨날 코카콜라 먹고 맥도날드 먹잖아요. 근데 아직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그 나이에 비하면. 아, 결국 이 건강에 가장 해로운 건 스트레스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저처럼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내가 매수한 이유가 사라졌네? 그러면 과감하게 매도하세요, 여러분. 좋은 기업은 많잖아요. 전 재산을 다 올인하신 게 아니라면 뭐 다른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망하는 일을 조기에 처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되게 좋은 공부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 찍고 여러분한테 투자 이야기 하려면은 뭐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닐까요? 저를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어치 공부했네요. 오늘은 저의 가슴 아픈 상장 폐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어요. 어디 가서 얘기 잘 안 하는데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또 마음이 편하네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일 겪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게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카페는 종잣돈 모으는 것부터 생활비 절약하는 거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하는 방법들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는 정말 제린이들을 위한 카페거든요. 그래서 재테크 초보자 분들이시라면 카페 오셔서 저희랑 같이 정말 꾸준하게 오래오래 재테크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제린스 라이프 카페 링크는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